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합장 후보 기호 2번 강성범입니다. 저는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모든 조합원님께 전화를 드리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화통화 과정에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6년 1월 착공, 29년 2월 입주 가능성입니다. 현재 우리 한남소암조합은 미이주 세대에 대한 강제 집행과 이주 촉진 대책을 병행하여 내년 6월경 이주를 완료하고 부분 철거도 이주와 병행하여 내년 초 시작하면 12월까지 1년이면 충분히 철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과 관리처분 인가가 완료되었으므로 26년 1월 착공에 문제가 없습니다.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시행 변경 인가는 내년 12월까지 가능하고 관리처분 변경은 토목공사 기간 중에 진행하면 공사 차질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은 37개월이며 공사기간 산정의 가장 중요한 최고 층수가 22층이고 현대건설이 공사 현장에 당초보다 많은 인력을 투입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저 강성범을 선택해 주시면 26년 1월 착공, 29년 2월 입주를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현대건설과 공사협상 관련입니다. 현대건설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고발당한 조창훈 후보와 달리 저 강성범은 현대건설에 대해서 어떠한 부담도 없습니다. 또한 정광식 후보와 달리 지난 3년간 상근이사로 근무하여 공사비 협상 관련한 내용도 소상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합장에 당선되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현대건설과 공사비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공사비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대건설이 둔촌주공처럼 공사 중단을 무기로 막대한 공사비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착공 전까지 공사비 협상을 완료하겠습니다. 당선 즉시 공사비 협상단을 구성하고 현대건설 측에 공사비 조정안 제시를 요구하겠습니다. 공사비 협상 과정에서 현대건설에 휘둘리지 않고 공사비 협상과 공사 감독을 위해 전문 CM을 도입하겠습니다. 공사비 협상은 도급계약서 제18조 설계 변경, 제19조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안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조합원 평형 배정과 재분양 관련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한남3 조합은 소유재산 형태에 따른 평형 배정 결정 갈등이 매우 첨예화되고 있어 합리적 조정과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는 조합원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촉진 계획 변경에 따른 이익이 조합원 전체에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평형별 희망조합원 이해조정 TF팀을 구성하겠습니다. TF팀은 분양 유형별 조합원 각 2인, 조합장, 이사 등을 선정하여 이사의 심의와 대의원의 의결로 구성하고 3개월 활동을 목표로 운영하겠습니다. TF팀은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분양 유형별 조합원 의견을 청취하고 법률상 희망평형 분양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양 기준과 건축 계획에 반영할 평형별 세대 구성 비율을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백화점 입점 가능성입니다. 현대백화점 입점은 시공사 선정 당시 현대건설이 알아서 스스로 제안한 공약입니다. 제가 도합장에 당선되면 현대건설 입점을 강력히 요구하되 불가 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현대건설로부터 반드시 받아내겠습니다. 다섯째, 임기중 조합장 중간평가제 시행 방안입니다. 저는 26년 개최되는 조합총회에서 조합장 재선임 안건을 상정하여 조합원 여러분의 중간평가를 받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합장 중간평가제를 실시하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조합장 중간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조합장과 조합이사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조합원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보도제한 안하시도 괴문서 사건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
49층으로 고도 제한 완화하고자 하는 강성범 당신의 진정성을 알겠는데 왜 조창훈 조합장과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그런 합의서를 작성했느냐, 이사로서 월권 행위는 아니냐는 아쉬움을 표명하셨습니다. 저는 합의문 작성이 상근 이사로서 월권 행위라는 지적에 대해 조합원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조창훈 조합장과 사전 합의를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22년 10월 한남 뉴타운 2, 3, 4, 5구역 4개 조합의 조합장과 상근이사 정기 점심 모임이 끝난 후 조창훈 조합장에게 4개 조합이 TF팀을 만들어 고도 제한 완화를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으나 조창훈 조합장은 다른 조합장은 능력이 안 돼 영향가가 없다면서 이런 제안에 거절당한 바 있습니다. 또한 22년 12월 유명방송국 대표이사와 국회 국토위 소속 모 국회의원을 통해 각각 서울시 유창수 행정부시장, 강철원 정무부시장에게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적극 검토를 부탁한 바 있었습니다. 그 이후 23년 3월 1일 고도 제한 완화 및 상가 면적의 아파트 변경 요청서를 유창수 부시장에 전달하였고, 이에 유창수 부시장은 고도 제한 완화는 서울시장의 정무적 판단 사항으로 어렵지만 상가 면적의 아파트 변경은 가능하다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이후 우리 한남 3구역은 유창수 부시장이 말한 바와 같이 23년 6월 30일 서울시 고도 제한 완화 대책에서 제어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결과가 뻔히 예측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창훈 조합장은 23년 8월 조합 임시총회에서 34층, 49층 아파트 건축 계획에 대해 인허가는 비밀리에 해야 한다면서 깜깜이로 통과시켰지만 결국 24년 2월 3년을 질질 끌어온 고도 제한 완화 실패를 공식적으로 자인하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9월 이후 상근 이사인 저 강성범은 업무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조창훈 조합장과는 서로 업무를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국고기지 매입 과정에 도움을 준 바 있는 김영진 선생님이 오세훈 시장과 인연을 거론하며 고도 제한 완화가 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시기에 이대로 고도 제한 완화 해제가 무산되는 것이 안타까워 고도 제한 완화 합의문 초안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합의문 초안의 주요 의지는 김영진 선생님이 49층으로 고도 제한 완화에 성공할 경우 조합총회 결의를 거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실패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며 실제로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24년 4월 9일 단 한 차례 논의한 후 절차상의 무지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후 논의한 적이 없고 이 문서는 폐기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성범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유령단체 계문서 유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 제한 완화 합의문 초안 유출에 대해 김영기 선생님에게 확인한 결과 본인은 절대 유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이주용 이사 후보가 모 조합원에게 이 문서를 보여주면 다녔다고 합니다. 이후 11월 12일 강성범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유령단체 이름으로 조합원 여러분께 찌라시 형태로 발송되었고 11월 14일 조창훈 조합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조합 카페방에 괴문서 문제점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조창훈, 이주용 후보가 이 문서를 불법적으로 무단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계획적으로 유포하여 조합 선거에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선거에 악용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하고 악랄한 범죄 행위입니다. 저는 이 괴문서 사건에 대해 이미 영장경찰서에 24년 11월 15일자로 고소한 상태이므로 조만간 유포 경위와 유포자의 실체가 밝혀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괴문서 유출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 처신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조합원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제가 조합장에 당선되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능하고 청렴한 저 강성범이
조합원 여러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2번 강성범 조합장 후보 뽑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